수업은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ITBT 5층에서 수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한국어로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수업할 때 뭐 가능하다면 카메라를 켜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표정을 봐야지 제 수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편해서 카메라를 켤 수 있으면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지난주는 이제 제가 아파서 수업을 못했고, 지지난주에 이제 잠깐 간단하게 소개시켜줬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주로 인터랙티브 프루프, 그래서 프루프 시스템에 관련된 거를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거고, 어, 근데 아마 좀 백그라운드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내용을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뭐 질문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 게시판 공지사항가 뭐죠? 거기에 보면 재작년 그 수업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거기를 보는 걸로 그냥 하고 다른 쪽을 설명하는 쪽으로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할 거냐면 인터랙티브 프루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스터디 쪽을 좀 주로 볼 계획이 있어요. 뭐 계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산 이론이라는 부분을 할 텐데 특히 이제 PMP 쪽을 주로 해볼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범위가 능력이 뭐 PMP 이런 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스터디 측면에서.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PMP, P는 폴리노미얼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디터미니스틱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스텝의 스텝 또는 뭐 사이클만에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머신이 뭔지 또 얘기할 거고, MP는 non-deterministic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스텝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요게 이제 PMP죠. 그래서 P든 MP든 둘 다 폴리노미얼 스텝이에요. 폴리노미얼은 뭐냐면 이런 거죠. 다항식이라는 뜻이잖아요. 폴리노미얼. 그래서 뭐 n이 있으면 n의 2승, 뭐 n, 뭐 n의 3승, 뭐 n의 100승 더하기 뭐 4n 이런 것들이 다 폴리노미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건 뭐 문제의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인풋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인풋 사이즈. 물론 여기 인풋을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풋은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프로그램까지 다 합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거는 머신이 있으면 머신에다가 뭔가 우리가 통째로 다 넘겨주는 거죠. 인풋, 그다음에 뭐 출력,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까지 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계가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데 뭐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리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둘 다 NP든 P든 둘 다 폴리노미얼 스텝에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터랙티브는 어떻게 다른 거냐? 인터랙티브 우리가 이제 인터랙티브 오너를 하진 않을 텐데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이제 P든 NP든 둘 다 머신이 한 대예요. 한 머신이 뭔가 혼자서 계산하는 거고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두 명이 있어요. 프루버라는 사람이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루버와 베리파이어가 뭔가 주고받죠. 주고받고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스텝이라고 치면 이 스텝이 뭐 n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 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어, 인터랙티브 프루프고 지난 시간에 뭐 조금 했었지만 probabilistic 체커블 프루프 PCP라고 하는 건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뭔가 프로버가 뭔가 주면 베리파이어가 어떤 챌린지 값을 주고 그럼 또 대답을 해주고 또 다른 챌린지 값을 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프로버가 답을 주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고 프로버 체커블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프로버 베리파이어가 있으면 프로버가 뭔가 증명을 주는 거죠. 증명을 큰 걸 하나 줘요.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컨셉츄얼리 베리파이어는 이 증명을 모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 증명이 커요. 사실 이 증명을 다 읽는다는 게 이게 문제를 푸는 거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근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체크해 보는 게 몇 개만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체크해 보는 게 PCP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버가 진짜 프루프를 주지 않고 베리파이어가 물어보죠. 이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요 프루프까지도 다 프루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베리파이어가 이 위치에 있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프루프가 답을 해주고 이 위치에서 값이 얼마냐 하면 또 프루프에 물어보면 프루프가 답을 해주고 그래서 인터랙티브 프루프랑 비슷하게 동작을 하죠. 이 위치는 얼마냐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고 비슷하게 해주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프루프가 있으면 이 프루프에서 각각 위치에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루프를 물어보는 중간에 한번 프루프를 만들어냈으면 저희가 질문에 따라서 이 프루프 다른 프루프에 있는 요 값이다 또 다른 프루프에 있는 값을 이렇게 프루프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현적으로 볼 때는 또 대충 어떤 식으로 또 동작을 하냐면 프로버가 뭔가 프루프를 원래는 줘야 되는데 컨셉줄로 주는 게 맞아요.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갖고 있고 근데 왜냐면 이 프루프 큰 거를 베리파이한테 다 주면 베리파이가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사실 주는 건 뭐냐면 요거의 작은 값만 줘요. 커밋이라고 하는 값을. 그 작은 값을 하나 주고 그러면 베리파이 일단 요거를 받은 다음에 요거를 받아서 이건 작아요. 작은 갖고 예를 들어서 뭐 5번째 값은 얼마냐 7번째 값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프로버가 5번째 값은 이 값이다. 근데 이 값은 맞는 값이다. 정말 요 커밋 했을 때 나온 그 값이다. 그런 걸 또 붙여서 보내는 거죠. 또 7번째 값은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또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PCP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PCP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버의 능력을 좀 제한한 리니어 PCP라고 하는 걸 또 볼 거예요. 리니어 PCP. 리니어 PCP는 프로버가 만든 이 프루프가 그러니까 프로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프로버가 리니어 연산만 가능한 그런 제한된 연산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날리지 프루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하튼 PCP 같은 경우는 프루프가 하나가 던져지죠. 그러면 프루프를 하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랑 PCP랑 합쳐진 거예요. 인터랙티브 PCP라고 안 부르고 인터랙티브 오라클이라고 불러요. 오라클 프루프. 그래서 IOP라고 부르고, 이건 뭐냐면 프로버가 있으면 그런 프로버가 프루프를 컨센츄얼리 보내겠죠. 그러면 베리파이어는 이걸 보고, 사실 실제로 보내는 건 프루프 보내는 게 아니라 프루프에 보통 커밋을 보낸다고 했죠. 커밋 형태를 보낸다고 그랬고, 그러면 베리파이어가 뭔가 챌린지 값을 주고 인터랙티브처럼 보내는 거예요. 인터랙티브 또 다른 프루프를 보내고, 그럼 또 챌린지를 보내고, 또 다른 프루프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그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고, 인터랙티브 프루프랑 다른 점은, 인터랙티브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프루프가 주는 값이 있죠. 이 값을 베리파이가 다 읽어요. 다 읽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는 값이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크면은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에서는 여기 주는 값이 실제 이 프루프는 길 수가 있어요. 길 수 있기 때문에 긴 걸 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짧은 커밋을 준다고 그랬고, 이게 맞는지 체크하는 게 오래 걸리죠. 원래는 다 체크하려면. 근데 다 체크를 하지 않고 PCP처럼 이 중에 몇 번째 위치만 랜덤하게 여기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막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 찍어봤더니 다 맞더라. 그럼 저 프루프가 맞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명 방법을 IOP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랙티브 프루프랑 PCP랑 IOP랑 계산 능력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고, 다만 이제 어느 게 더 프로빙 할 때 편리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발전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요 IOP를 좀 더 뭐 해시추리 이런 걸 써가지고 증명에 사용한 게 IOP of proximity, 즉 IOPP 또는 PGP of proximity, PCPP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이 P proximity가 뭐냐면, PCP든 IOP든 보면 프루프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프루버가 프루프를 이렇게 주는데, 그 베리파이가 원래는 여기를 다 읽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프루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걸 랜덤하게 찍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 뭐 이런 위치를. 그러면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에러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사성 뭐 이런 측면에서 오브 프락시미티라는 용어가 붙은 거고, 저걸 이용한 기법으로 우리가 뭐 프라이라는 개념, 프라이, 베스트, 리드 솔로몬, 인터랙티브 오라클 프루프를 배워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스트 프라이는 스타크에서 사용이 된 기법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디터미니스틱 머신하고 non deterministic 머신, MP 요 두 개를 이제 배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이 뭔지 그리고 non deterministic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디터미니스트, non deterministic이 떠나서 그 머신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될까요? 머신. 머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로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인데 우리 컴퓨터에다가 뭘 주냐면 입력이라고 하는 걸 던져줘요. 입력을. 여기 입력은 실제 진짜 입력, 그다음에 출력,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돌려주겠죠.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그러면 프로그램이 입력을 가지고 막 계산해서 출력이 맞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입력 출력을 같이 따지지 않고 이것도 그냥 하나의 다 값으로 입출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입출력 데이터랑 그래서 다시 말하면 코드랑 데이터를 같이 던져주죠. 그러면 머신은 이 코드와 데이터를 받아서 막 수행을 해보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뭐 오버풀을 시키든지 리젝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머신이 하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accept를 할 수도 있고 reject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랑 데이터 요거는 둘 다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X라고 쓸게요. X라고. 그래서 이 머신에다가 머신을 우리가 P라고 쓸게요. P에다가 X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코드랑 데이터를 같이 넣어서 막 돌리는 거죠. 돌려가지고 얘가 accept 상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X는 accept 되는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accept면 X는 L에 속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랭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P에 의해서 정의되는 랭귀지예요. 규칙이 있겠죠. 머신이 코드를 어떻게 수행할지 뭐 그런 거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의해서 합당하게 돌아가는 그런 언어다라고 해서 accept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리젝을 했어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요 랭귀지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디터미니스틱하고 넌 디터미니스틱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걸 먼저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또는 우리가 FSM 또는 파이널 오토마타라고 얘기한다. 자,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은 이름 그대로 스테이트가 파이나이트게 그리고 머신이라고 하는 건 동작하는 어떤 원리가 있는 규칙이 있는 기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에서는 스테이트가 파이나이트 개수가 있어요. 스테이트는 그냥 우리가 동그라미 표현하죠. 그래서 뭐 Q0 스테이트가 있고 Q1 스테이트가 있고 Q2 스테이트가 있고 Q3 스테이트가 있고 Q4 스테이트가 있고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트 간에 어떤 그 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트랜지션할 거다라는 트랜지션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 스테이트 머신은 시작은 Q0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머신은 입력으로 받아들일 랭귀지가 언어가 A, B라고 하는 문자에 열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중에 하나 있는 거다. 그래서 Q0에서 A가 들어오면 Q1으로 가고, Q1에서 A가 들어오면 여전히 Q1에 있고, Q1에서 B가 들어오면 Q2로 가고, 그 다음에 Q0에서 B가 들어오면 Q3로 가고, Q3에서 A가 들어오면 Q4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머신의 상태인데, 이 머신의 상태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상태를, 이 상태를 예를 들어서 accept 상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입력, 요거는 머신이라고 했죠. 이 머신에 머신 없었다. 머신에다가 우리가 입력에 해당되는 값,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은 코드랑 데이터를 다 합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머신의 상태가 Q2에 가 있으면 그거는 억세스 되는 그런 문자열인 거고, 스테이트가 Q2가 아닌 다른 스테이트에 있으면은 리젝트 되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 이렇게 표현한 건 우리가 accept state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머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머신에서 우리가 X, 즉 코드 데이터를 어떻게 줄 거냐면 A, B로 줬어요. 그러면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트는 처음에는 Q0에 있겠죠.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A를 읽었으니까 Q1으로 가겠죠. A를 읽었으니까 또 Q1에 있죠. 또 A를 읽으니까 Q1에 있고, 그 다음 B를 읽으니까 Q2로 가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스테이트는 accept state죠.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건 어때요? 랭귀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랭귀지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X를 이번에는 BA라고 해봅시다. 그럼 스테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Q0에서 Q3가 되겠죠? B 또 A니까 Q4가 되고요. Q4는 accept state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X 프라임은 L에 속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랭귀지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머신의 스테이트가 억셉 스테이트가 가느냐 아니면 억셉 스테이트가 아니냐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에서 억셉 스테이트는 그냥 노멀한 상태고 리젝트 스테이트는 뭐 에러가 생긴 스테이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억셉 스테이트를 정하는 건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어쨌든 랭귀지에 속한다 안 속한다는 건 저런 뜻이에요. 그냥 코드랑 데이터를 돌리는 거고. 그래서 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랭귀지들, 즉 요 스테이트 머신 S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랭귀지 모든 모음을 보면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모양으로 생긴 랭귀지들은 요 스테이트 머신에서 억셉트가 될까요? 얘는
A가 여러 번 나오고, 그렇죠? A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여러 번 나오고, B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생긴 랭귀지들은 다 억셉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A, B도 되고, A, A, B도 되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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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A 여러 번 나오고 B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거 A 플러스 B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스타를 쓰면 그냥 여러 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랭귀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랭귀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죠. 정규 표현식 뭐 이렇게 부를까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런 언어들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런 모양들을. 자,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은 보면 입력이 들어오면 가야 될 스테이트가 하나로 정해져 있죠. 자, S 같은 경우에는 A가 들어오면 Q0에서 Q0에서 A가 들어오면 Q1으로 딱 정해져요. Q0에서 B가 나오면 Q3로 딱 정해져요.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유니클리 디터민드죠. 입력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FS 또는 디터미니스틱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DF이라고 부르죠. 즉 입력에 들어오면 그 다음 스테이트가 항상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디터미니스틱 머신이에요. 그러면 non deterministic 머신은 뭘까? non deterministic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봅시다. 이거가 아닌 거겠죠. 즉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어느 스테이트로 갈지가 한 개 이상이 존재해서 좀 알기 어려운 머신이 NFA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S2라고 하는 스테이트 머신을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Q0에서 시작할 거예요. 스테이트를. 그 다음에 QA가 들어오면 Q1으로 갈 수도 있고 A가 들어왔는데 Q3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똑같은 문자열이 들어왔는데 두 개의 스테이트로,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 데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둘 다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면 그대로 있고 뭐 여기서는 B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C로 갈게요. C면 Q2로 간다. 그리고 여기에 파이널 억셀 스테이트다. 그리고 여기서 Q3에서 B면 Q2로 가고 A면, 그다음에 Q3에서 B면 Q4로 가고 Q1에서 B면 Q4로 가고 Q4에서 B면 Q4에 남아있고. 이런 걸 보면 예를 한번 봅시다. 이런 머신에 대해서 어, 입력 X가 AU로 들어왔어요.
여기를 잠깐만 C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래서 Q1에서 A가 들어오면 그냥 Q1에 있을 수도 있고 Q2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Q0였겠죠? A가 들어오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Q1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Q3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둘 다 돼요. 자, Q1에 있었을 때 또 A가 들어오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Q1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Q2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Q2는 억셉되는 스테이트고 Q0에서 A가 들어오면 Q3가 되고 또 A가 들어오면 우리 그냥 싫어 이렇게 들어오면 Q2가 되죠. 자, 뭐 여하튼 우리가 AA라고 하는 걸 주면 어떤 경우에는 억셉되지 않는 스테이트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를 따라가면 억셉트 되는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 NFA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주어져 있으면 돌리면 억셉트 되는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고 억셉트 안 되는 스테이트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억셉트로 되는 스테이트가 있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든 그냥 얘가 알아서 찾아서 억셉트 되는 스테이트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억셉트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AA는 어쨌든 억셉트 되는 스테이트로 가는 경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억셉트 되는 랭귀지예요. 어떻게든 가능하기만 하면. 자, X를 A, B, B, B. 얘는 억셉트되는 경로가 있을까 없을까요? Q0에서 Q1으로 가면 더 이상 B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냥 뭐 남으니까 안 될 것 같고. Q3로 가면 계속 Q3에 남아있죠. 그래서 얘는 아무리 해도 Q2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억셉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따라서 돌아가면 되죠. 돌려오면. 그럼 랭귀지가 억셉트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NFA 같은 경우는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이렇게 가서 될 수 있을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래서 NFA는 뭔가 저거를 랭귀지가 억셉트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DFA 같은 경우에는 X가 랭귀지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X의 길이에 그냥 비례하겠죠. 저 길이만큼 그냥 돌아가면 되니까. DFA는, NFA는 X가 랭귀지에 돌아간지 들어가지 않는지 판단을 내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모든 경우를 다 탐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입력에 대해서 뭐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2의 X승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2의 X승이 될 수도 있고 3의 X승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렇죠? 뭐 n의 X승 스테이트 개수의 X 뭔가 익스포넨셜 타임이 걸리면은 다 탐방할 수 있겠죠. 확실한가? 근데 익스포넨셜 타임이 안 걸리고 뭔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즉 x의 뭐 2승이라든지 3승이라든지 몇 승. 폴리노미얼 타임에 이게 정말로 억셉트 되는 랭귀지인지 억셉트 되는 랭귀지가 아닌지 판별하는 건 쉬워 보이지가 않죠. 그죠? 쉬워 보이지가 않는 문제. 이게 일종의 NP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non-deterministic NFA를 가지고 요 입력 X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시간이 걸려서 억셉트 되는지 억셉트 되지 않는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NP로 주어져 있는데 요거를 deterministic 머신을 가지고 폴리노미얼 타임에 얘가 억셉되는 입력인지 X가 억셉되지 않은 입력인지를 판단하는 게 폴리노미얼 타임에 이피션트하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NP가 P랑 같은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좀 뒤에서 보고 어쨌든 non-deterministic이 뜻이 뭔지는 알겠죠? 그냥 없을 때는 스테이트가 있는데 입력돼서 갈 수 있는 경우가 한 개 이상의 존재해서 다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오래 걸릴 것 같다. 그게 이제 non-deterministic 머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배운 거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 뭐 디터미니스틱, non 디터미니스틱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 뭐 머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머신은 어떤 머신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머신이에요. 제너럴 머신, 제너럴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거.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은 스테이트가 몇 개였어요? 스테이트 개수가 파이나이트하죠. 유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너럴 컴퓨테이션 하는 머신은 스테이트가 제한이 없을 거야. 인피니트. 제한이 없는 머신을 생각할 거야. 근데 제한이 없는 스테이트를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시간에 이거 스테이트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미리 그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튜링이라는 사람이 만든 머신이 있는 거죠. 튜링이 자기가 머신을 만들었는데 그걸 튜링 머신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만든 사람이 있죠. 폰 뉴만도 만든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머신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튜링 머신도 있고 폰 뉴만 머신도 있고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쓰는 건 다 현대 컴퓨터에서는 다 폰 뉴만 머신을 쓰죠. 실제로 폰 뉴만이 생각한 그 머신을 우리가 구현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게 폰 뉴만 머신인 거죠. 그래서 폰 뉴만 머신을 잠깐 뭐 보면 폰 뉴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X라고 하는 랭귀지는 코드랑 데이터로 따로따로 있을 거고 코드도 이진수, 데이터도 당연히 이진수겠죠. 그래서 입력은 다 이진수로 들어오는 거고 얘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스테이트 머신 같은 걸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같은 이런 뭔가 이 X를 해석해서 억셉트 스테이트인지 리젝인지 이런 걸 판별하는 이런 스테이트 머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폰노이만에서는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X를 읽어가지고 그걸 해석해가지고 이게 뭐 덧셈인지 뭐 곱셈인지 이런 거를 읽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또 읽어가지고 연산을 해서 레지스터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거를 메모리라는 것도 있고 메모리에 이제 X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여기서 메모리 일부에는 이 X가 들어있죠. 그래서 코드랑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비어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읽어가지고 뭔가 여기다 쓸 수도 있고 또 읽을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쭉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머신의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게 폰노마 머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해 놓은 게. 그래서 폰노마 머신은 실제 컴퓨터에서 돌아가게 이제 유용하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만든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는 되게 좋죠. 프랙티컬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인스트럭션도 되게 많잖아요. 인스트럭션 요거 뭐 메모리도 아무 데나 막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막 왔다 갔다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웠고 튜링 머신은 좀 더 이론적인 머신이에요. 그래서 튜링 머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훨씬 간단하게 생겼어요. 튜링 머신은 얘도 똑같이 입력은 그냥 뭔가 있어요. 그렇죠? 코드 데이터 다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섞여 있어요. 코드인지 데이터인지 상관없이 그냥 쭉 적혀 있어요. 바이너리로. 그 다음에 튜링 머신은 이제 이거를 받는 머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머신은 테이프가 있어요. 종이 테이프. 뭐 당연히 튜링이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종이 같은 것밖에 없었으니까 종이 테이프로 생각한 거죠. 종이 테이프에 이제 X가 적혀 있겠죠. X 값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종이는 좌우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 다음에 여기 머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작 어디서 읽겠죠. 이 값을 읽어가지고 이 머신은 뭘 갖고 있냐면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처럼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데 스테이트가 to be 스테이트를 가져요. 그래서 뭐 전구에 불이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00, 01, 10, 12.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값이 있죠. 현재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이겠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게 스테이트랑 이 인풋의 조합. 이건 1빛, 이거는 2빛. 즉 8가지가 나오겠죠. 3빛이니까. 8가지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하는 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00, 01, 10, 11, 그다음에 입력이 01, 01, 01, 01 이렇게 그래서 8가지가 쭉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뭐 그냥 레프트로 왼쪽을 읽는 경우도 있고 그냥 라이트를 읽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레프트를 가는데 현재 값을 뭐 현재 값을 지금 현재 읽은 값을 현재 자리를 0으로 쓰고 레프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 자리를 1로 쓰고 라이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 자리를 0으로 쓰고 라이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1로 쓰고 레프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조합들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죠. 할 수 있는 건 현재 자리 값을 0 아니면 1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읽는 위치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읽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랑 입력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머신을 정의했어요. 훨씬 간단하죠. 별게 없죠. 이렇게 정의된 머신을 튜링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튜링 머신을 가지고 해봤더니 모든 게 다 계산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튜링 머신이 계산할 수 있는 게 폰노멜 머신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랑 사실은 능력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돼요. 물론 폰노멜 머신에서는 n 스텝이 될 게 튜링 머신에서는 또 오래 걸려요. n 제곱의 시간이 걸린다든지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튜링 머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폰 노화 문제가 머신이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튜링 머신은 다 풀 수 있는 거고 거꾸로도 되죠. 튜링 머신 푸는 건 폰 노화 다 풀 수 있고 이퀴벌런트해요.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튜링 머신을 우리가 스테이트로 생각하면 여기 스테이트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테이트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튜링 머신을 우리가 다시 간단하게 쓴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떤 시작 자리가 있을 거고 뭐 Q1, Q2, 뭐 있겠죠. Q3, Q4. 그래서 뭐 0이 들어오면 Q1으로 가고 그때 그 값은 1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뭐 1이 들어오면 그 값은 0으로 바꾸고 뭐 오른쪽으로 가라. 뭐 0이 들어오면 0을 쓰고 그 자리에 뭐 왼쪽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머신으로 되어 있는 게 튜링 머신이죠. 그래서 튜링 머신하고 그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의 다른 점에 튜링 머신에서는 이 출력 값이 0, 1 이런 것들이 테이프에 쭉 기록이 돼요. 계속 테이프에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스테이트 머신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어디 적고 이런 게 없었죠. 네, 그래서 이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까지 다 스테이트로 생각하면 스테이트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ccept, reject 이런 걸 얘기해야 될 텐데 뭐 accept state를 우리가 정의하면 되죠. 여기는 accept state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기에 의해서 accept 되는 튜링 머신에서 받아들이는 랭귀지는 Q4까지 도달하는 언어만 우리가 accept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입력 모양이 특별히 이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튜링 머신 같은 경우 보면 뭐 시작하는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뭐 0, 1, 0 막 적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튜링 머신이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가지고 이걸 뭐 아마 여길 거예요. 여기서 읽어서 일로 가고 뭐 또 가고 뭐 가고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디 왔는데 그때 상태를 보니까 Q4더라. 그러면 얘는 억세스 되는 랭귀지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튜링 머신을 대해서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아마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 같은 거 하면은 뭐 기계어 코딩 이런 거 할 텐데 어, 튜링 머신을 배우면 기계어 코딩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튜링 머신으로 코딩한다는 건 사실 말이 코딩인지 되게 어려워요. 하다못해 덧셈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덧셈을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4비트짜리 덧셈을 하겠다. 비트 와이즈 쪼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비트짜리 덧셈도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랜드와도 쉽지가 않고. 꽤 복잡해요.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은 뭐냐? 요 이제 튜링 머신 있죠? 튜링 머신 있으면 이 튜링 머신에다가 입력을 쭉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입력을 딱 집어넣었더니 폴리노미얼 스텝만에 워크 스테이트로 가더라. 가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P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잠깐만요.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은 튜링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스텝만에
여기서 폴리노미얼 스텝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해서? x의 길이에 대한 폴리노미얼 스텝. 즉 x가 뭐 10이면 뭐 그러니까 x의 길이에 대해서 x의 길이에 뭐 3승이 걸린다든지 x의 길이에 뭐 제곱이 걸린다. 이런 시간 안에 이 튜링 머신이 억셉트 스테이트로 가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랭귀지들을 우리가 폴리노미얼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랭귀지를 얘를 P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소팅 같은 거. 소팅을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L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 앞에 코드가 있을 거고 여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소팅 알고리즘이 될 거고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진짜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링 머신을 막 돌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억셉트 스테이트로 가겠죠. 근데 버블 소트면 뭐 n 제곱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제곱 정도 되는 시간이 끝나겠죠. 즉 x 길이의 제곱 시간 안에 억셉트 스테이트로 가겠죠. 그럼 이건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죠. 뭐 퀵소트다 그러면 x 로그 x 시간 안에 억셉트 스테이트로 딱 가겠죠. 이걸 돌리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폴리노미얼 문제. 이 랭귀지들은 다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MP는 자, non determined 폴리노미얼 머신이에요. 튜링 머신이 non determinist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 x가 있으면 그러니까 디터미닉 튜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였죠. Q0가 있었고 입력이 들어오면 Q1 스테이트로 가고 뭐 또 들어오면 Q2 스테이트로 가고 뭐 여기서 Q3로 가고 Q4로 가고 그럴 때 여기 입력이 뭐 0이면 1로 가고 1이면 1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였잖아요. 근데 non determining에서는 예를 들어서 0이면 둘 다 Q1 또는 Q3를 갈 수 있는 스테이트가 아까 non determining 오토마타처럼 그래서 억셉트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요 패스도 해봐야 되고 저 패스도 해봐야 되고 경우의 패스가 많은 거죠. non determining 오토마타처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non determining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으면 랭귀지가 예를 들어서 코드랑 데이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이런 머신으로는 풀 타임에 풀릴 수 있는데 시간을 풀 수 있는데 이 머신이 아닌 디터미널 머신으로 돌리면 그러면은 이게 빨리 풀릴까? 그게 이제 MP가 P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신이 있으면 non determinate 머신이 있으면 얘는 입력 X를 주어주면 이게 억셉 되는 건지 억셉 되지 않는 건지를 폴리노미얼 시간 안에 빨리 판별할 수 있어요. 폴리노미얼 타임에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P한테 줘도 즉 위의 머신 디터미니트 폴리노미얼 머신한테 줘도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릴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풀리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이런 MP 문제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3 satisfiability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3셋 문제라고 얘기하는 3 satisfiability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3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sum product of sum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변수들이 쭉 주어져 있어요. 뭐 x1이란 변수도 있고 x2, x3, 뭐 x4 이런 변수들이 막 있어요. 그 다음에 식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식이 딱 주어져 있는데 식은 x1, x2 이런 걸 변수로 가져서 xn까지 변수를 가지는 건데 얘가 이제 텀이 있어요. x1 or x2 or x3 바 and x1 바 or x3, x4 and x2 바 x3 바 x4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이 한 텀에 이 텀에 들어있는 항의 개수가 3개예요. 여기 있는 게 3개씩 들어있죠. 3개씩.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래서 3, 3이라 쓴 거고 3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요 값이 1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이게 1이 되는 거는 x1부터 xn 값이 존재할까? 이게 이제 3 satisfiability 문제예요. 어때요? 이렇게 되는 x1, x2, x3가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얼마면 돼요? 뭐 그래서 요거에서도 1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1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도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면 될까요? 뭐 x1이 1이고 x2가 1이고 x3가 0이고 x4가 1이면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찾는 게 뭐 찾아도 되고 사실은 3 satisfiability는 있냐 없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존재만 하면 돼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하는 거 있어. 요런 이게 사실 이제 f가 랭귀 x 그러니까 요 값이 억셉트 되는 랭귀지냐 아니면 억셉트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1이면 억셉트 되는 거고 1이 아니면 억셉트 안 되는 걸로 얘기할 때 요런 식 자체가 요 인코딩이니까 f라고 하는 건 어떤 코드죠. 데이터 코드. 그게 1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1을 안 가지고 있는 건지 요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타임에 판별하면 좋겠는데 이게 non-deterministic Turing 머신으로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데 deterministic Turing 머신으로는 풀리면 잘 안 풀리더라 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non-deterministic Turing 머신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이걸로 폴리노미얼 스텝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간단하게 NP 문제라고 해요. 제 NP 문제라고 하는 거는 non-deterministic Turing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에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게 NP예요. 그래서 NP 문제가 쭉 크게 있죠. 저 NP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다 NP예요. 자, 이 NP 중에서 당연히 이 NP 문제들은 중에서 P 문제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폴리노미얼,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시간이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의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문제는 non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으로 당연히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려요. 그래서 P는 NP 안에 들어가요. 이거는 명백해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건지 아니면 이사에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 안에
우리가 이제 MP 하드라고 하는 걸 정리할 텐데 여기서 MP 하드라고 하는 걸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이쪽이 다 MP 하드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MP 하드. MP 하드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일단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막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은 되게 어려워서 오래 걸리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모아놨더니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MP 하드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MP 하드 문제 중에서 일부들은 이 non-determining Turing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의 문제가 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들은 여기서 이렇게 풀려요. 요 풀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MP 하드는 그냥 우리가 찾아 뭔가 해봤더니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막 찾은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좀 쉬운 문제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 중에서 MP 머신으로 그러니까 non-discriminate Turing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이 풀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MP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죠. MP 하드 문제 중에서는. MP 하드 중에서는 쉬운 문제에 해당되는 그렇지만 MP 문제 중에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MP는 폴리노미얼 타임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non-determining Turing 머신은 폴리노미얼 스텝에 다 풀 수 있으면 다 MP 문제인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 어려운 문제들면서도 MP로 풀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MP 컴플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MP 하드는 그냥 어려운 문제를 모아놓은 거다. 그런 거고 MP의 문제라고 하는 건 non-determining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거의 두 개의 교집합, 즉 좀 어려운 우리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MP 컴플릿이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이제 꽤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 소인수분해 팩터링 문제들 그러니까 n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p와 q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p와 q를 뭐 찾는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는 당연히 non-determining Turing 머신으로 풀린 다음에 풀려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MP 하드에 들어간지 어려운 문제에 포함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MP 컴플릿은 안 들어가요. MP 컴플릿이 더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뭐 디스크릿 로그 문제 즉 G에 X승이 주어져 있을 때 X를 구하는 거 이것도 MP 컴플릿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MP 하드는 아니란 얘기죠. MP 하드보다는 더 쉬운 문제긴 한데 그런데 폴리노미얼 타임에 우리가 못 풀 뿐이지. 네.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아이소모피즘 두 개의 그래프가 주어질 때 이게 동일한 거냐 물어보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뭐 다른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그냥 위치만 이렇게 바꾼 거지 연결 상태는 동일하다. 요게 같은지 아닌지 체크하는 게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죠.
이 두 개 보면은 똑같아요, 달라요. 얘는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 하나는 사이클이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에는. 이건 다르다. 뭐 어떻게 잘 그려보면 뭐 모양은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똑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것도 꽤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게 NP 컴플릿은 아니에요. NP 하드에 속하는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NP 하드는 그래서 뭐냐면 왜 그럼 NP 하드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어떤 문제를 하나 찾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디 문제를 하나 찾았는데 내가 또 어떤 문제를 하나 찾았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얘가 풀리면 이 문제가 풀리면 요거 가지고 요 문제, 여기 있는 문제도 풀 수 있더라. 우리가 그래프처럼 그릴 수 있죠. 요 문제를 풀면 요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요 문제를 풀면 요 문제가 풀리더라. 요 문제가 풀리면 요 문제가 풀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막 그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모아져 있는 게 NP 하드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풀면은 여기 있는 게 풀리더라. 이게 풀리면 여기 있는 게 풀리더라. 이렇게.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아랫게 풀린다고 해서 바깥에 위에 있는 게 풀리는 건 아니죠. 위에 있는 게 풀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위에 게 풀리면 아래 건 풀리죠. 즉 NP 하드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를 모아놔서 요 어려운 문제, 요게 풀리면 밑에 것도 풀리니까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구나 해서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NP 하드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다만 다른 문제들보다 더 어렵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NP 컴플릿은 그럼 왜 이렇게 또 따로 돼 있을까? 얘는 왜 어떻게 구별이 됐을까? 이 NP 컴플릿 문제들은 사실은 다 동일해요. 얘가 풀리면 다른 것도 풀리고 다른 게 풀리면 얘도 풀리고 서로 다 동일해요. NP 컴플릿 하나가 풀리면 다른 것도 풀리고 다른 게 풀리면 이것도 풀리고 서로 다 동일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NP 컴플릿 안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3 satisfiability 문제고 얘는 NP 컴플릿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NP 문제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NP 문제라고 하는 건 non-determinate Turing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그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요 3 satisfiability 문제들이고 이 NP 컴플릿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사실은 다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 satisfiability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증명이 돼 있죠. 3 set이 NP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렵다.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 satisfiability 문제를 만약에 폴리노미얼 타임에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도 다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NP 컴플릿은 NP 하드들 이면서 NP로 풀리는 문제들. 그래서 NP 하드는 그냥 어려운 문제들이고 어려운 문제의 집합이고 그다음에 NP라고 하는 거는 non-determinate Turing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폴리노미얼 타임이 non-NTM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문제들을 우리가 NP 컴플릿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랭귀지가 NP면 얘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디터미너스로 풀릴 수 있을까? 모르겠죠.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는 문제면 non 디터미 머신으로 풀릴까? 얘는 맞죠.
요거는 안 되는데 밑에 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P가 MP에는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P랑 MP가 같은지는 모르겠다. 요게 P 대 MP 문제인 거고, 뭐 지금 이게 이제 밀레니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100만 불짜리 밀레니엄 문제 중에 풀리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MP 컴플리트 같은 경우 MP 컴플리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3 satisfiability 문제이고, 얘는 MP 컴플리트에 들어가요. 즉, 요 3 satisfiability 문제를 풀면, 얘를 이용해서 다른 문제들, MP에 들어있는 모든 MP 컴플리트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요. 문제들 다 풀려요. 어떻게 그걸 하냐면 3 satisfiability 문제를 우리가 변형을 시켜요. 리듀스를 해요. 폴리nomial 타임에. 정확하게 말하면 주어져 있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이쪽으로 바꿔요. 폴리노미얼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얘를 폴리노미얼 타임의 시간 안에 3 satisfiability 문제로 바꿔요. 그러면 이 3 set 문제가 풀리면 그럼 요 결과를 가지고 원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면 3 set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리면 원래 주어진 문제도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변형하는데 폴리노미얼 타임, 푸는데 폴리노미얼 타임,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하는데 폴리노미얼 타임. 즉 모든 NP를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 NP 컴플리스는 NP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셋, 3셋 문제가 NP 컴플리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증명하면 되겠죠. 첫 번째, 3셋이 NP냐. 즉, 얘를 non-determinate Turing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냐. 이건 되게 쉬워요. 아까 보면 뭐 x1, 뭐 x2 뭐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x3 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력이 주어져 있었죠. 이게 1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1이 되는지 그걸 찾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non-determinate Turing 머신은 그냥 찍을 수 있는 머신이에요. 제가 잘 찍어요. 그래서 얘가 그냥 찍어요. x1은 뭐 1, x2는 뭐 0, x3는 뭐 1, 뭐 이런 식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대입을 시켜요. 계속 대입을 시켜요. 그 이밸류에이션만 하면 되겠죠.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이 값이 1이 나오는지 계산해봐요. 그래서 1이 나왔으면 끝이에요. 억셉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 바이오빌리티 문제는 사실 넌 디터미닉 폴리노미얼 머신, 투링 머신이 있으면 얘가 폴리노미얼 타임에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넌 디터미닉 머신은 그냥 스테이트를 자기가 어느 스테이트로 갈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입력값을 그냥 다 자기가 생각해놓고 그거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금방 할 수 있어요. 폴리노미얼 타임에 사실 리니어 타임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바이오빌리티 문제가 MP 문제 들어간다는 건 쉬운 거고,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MP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지, 즉 MP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3CS 파일 멘트도 다 바뀌는 건지,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즉 3CS5 빌트 문제를 풀면은 이걸 이용해서 NP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더라. 이걸 증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70년대에 레빈이 만든 CRM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쿡 레빈 CRM은 재작년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참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쿡 레빈 CRM에 의해서 3 Satisfiability 문제는 NP 하드다. 즉 NP 컴플리트더라. NP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더라. 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NP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3 Satisfiability 문제로 바꿔가지고 바꿀 수 있더라. 폴리노믹 타임에. 여기 이제 쿡 레빈 CRM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PMP, Determining Machine, Non-Deterministic Machine 이런 걸 했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는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 이런 걸 할 텐데, 여기서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랭귀지가 속한다 안 속한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다. 이게 억스테르 스테이트로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 즉 포맷이 잘 맞게 돼 있더라. 그거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MP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 속하는 경우엔 아까 3세스 파일 때 문제 같은 경우 보면 x1이 얼마고 x2가 얼마고 x3가 얼마고 x4가 얼마고 이런 값을 주면 되죠. 주면은 속하는지 금방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속하지 않더라. 즉 해가 없더라. f에다 얼마를 주더라도 이게 1이 넣는 이런 해가 없다.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있다로 가는 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답을 보여주면 되니까. 답이 없다. 어렵죠. 왜냐하면 답이 없다는 건 모든 게 다 해봐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로 이피션트하게 증명하는 방법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인터랙티브 프루프가 없으면 없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해봐 다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더라. 좀 지수의 크기가 나는 거잖아요. 이 증명이란 게. 그렇죠? 지수의 크기예요. 지수만큼 큰 거예요. 이 지수만큼 큰 거를 프로버가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이 베리파이어가 우리가 이제 문제거든요. 베리파이어가 이 지수의 크기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수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피션트하게 어떻게 빠르게 체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 프루프 가능하다.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인터랙티브 프루프는 MP보다는 좀 더 센 것 같다.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MP 같은 경우에는 있다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없다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IP는 없다는 것도 이피션트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보면 P와 MP 관계는 이거 같고 근데 IP는 MP보다 더 세 보이네. 그래서 MP를 표현되는 IP로 다 들어갈 것 같고 그럼 얘는 실제로 뭐가 될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P 스페이스 문제들은 다 IP로 표현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P 스페이스 문제가 뭔지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 거죠. 자, 질문 있나요?